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제가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많은 치아들이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살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임플란트라는 치료 방법이 나쁜 치료 방법이거나 정말 그런 건 아니고요. 임플란트는 정말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치아를 이제 복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고, 임플란트가 없었을 당시에는 양쪽 옆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한다던가, 아무튼 그런 옛날의 고전적인 방식을 뭔가 하지 않고 자신의 치아를 그 치아 하나만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해서 복원해주는 좋은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는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살렸던 케이스들을 많이 올렸던 것 같고, 임플란트도 정말 잘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잘 하면 정말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케이스는 브릿지라고 다들 아시죠? 치아를 상실해서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브릿지로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브릿지를 교체할 시점이 됐을 때, 요새는 거의 다 이제 브릿지를 교체할 때 중간 거는 임플란트를 하고 양쪽 치아는 따로 크라운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임플란트가 대중적이 됐고 비용이 옛날보다 낮아졌고, 그리고 임플란트가 워낙 장점이 많은 치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브릿지를 교체할 시점에 놓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오래된 브릿지 제거. 오래돼서 이제 브릿지가 보철물이 깨졌거나 아니면은 괜히 오래돼서 이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경계 부위가 많이 내려가서 잇몸 부위가 안 예쁜 경우에 브릿지를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브릿지를 제거하고 다시 브릿지로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너무 비싸서 임플란트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비용이 충분하셨는데 뭔가 치과사가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브릿지를 했던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다른 치과에서는 그냥 똑같이 브릿지를 해라. 근데 이제 환자분은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이게 이제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브릿지가 4개. 지금 제일 끝에 치아가 보통 이제 7번이고 6번 치아, 5번이고 4번이에요. 그래서 제일 대구치가 아마 없었던 부위고, 그래서 아마 제일 대구치에 이제 임플란트 상악의 경우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코 속의 공간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악동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고난이도 수술이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매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 난이도가 낮은 수술은 아니고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어려워서 예전에 브릿지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원한다고 한번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5번 치아가 조금 이제 브릿지로 묶여 있으면 이 4개가 묶여 있는 거라서 실은 각각의 치아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치아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씹을 때 각각 치아가 얼마나 아픈지 이런 거에서 판단을 하려면 이거를 벗기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벗기고 나서 이게 너무 많이 흔들리고 한다고 하면 같이 임플란트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일단은 브릿지를 제거하기로 했어요. 브릿지는 예전에 이제 PFM 브릿지로 아마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이쪽이 이제 뒤쪽이 이제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메탈 소재로. 그래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잇몸의 경계 부위들이 까맣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뜯어봤더니 그래도 과거에 아마 환자분이 비용이 넉넉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신경 치료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긴 한데 이제 레진 코어로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이 정도면은 안에가 깨끗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뜯었더니 깨끗하죠. 이런 경우는 신경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치료라는 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앞에 치아 같은 경우는 이 레진 코어 자체를 뜯고 다시 재신경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다시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신경치료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아파도 이거를 뜯었을 때가 이거를 재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또 씌우게 되면 한 10년 이상 쓰시려고 씌우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내부를 깨끗이 하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어금니라고 해서 신경치료를 무조건 크라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뜯자마자 환자분한테 뭐 그냥 지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보이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 작은 어금니가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브릿지를 갖다가 임시 치아를 먼저 해드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임시 치아를 해드리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이쪽 부분이 이제 치아가 빠져 있으면 이제 자신감이 없겠죠. 활짝 웃으실 때 이제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임시 치아로 충분히 커버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앞에 두 개의 치아는 재신경 치료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신경 치료하고 염증이 치유되는 걸 보고, 이게 조금 뿌리가 짧기는 하지만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어차피 이제 단독으로 이제 크라운을 갖다가 씌울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씌우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흔들리거나 아프거나 하면 그때 가서 단독으로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살리는 쪽의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상악동이라는 코 속에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공간이에요. 코로 숨을 쉴 때 이쪽에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공간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임플란트를 여기를 짧게 심을 수는 없어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짧게 심고 머리를 크게 하면 가분수처럼 되면 오래 당연히 힘을 못 받겠죠. 그래서 이 상악동을 갖다가 위로 올리는 작업, 여기에 뼈 이식을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이고,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보통 이제 한 개나 두 개짜리, 그리고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있는 정도면 여기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이제 구멍을 뚫고 드릴링을 하면서 위로 이제 바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코로날 접근법이라는 거고, 이제 이게 뭐 임플란트를 뭐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심어야 되고 여기에 뼈 자체가 너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옆으로 이제 윈도우를 저희가 딴다 그래요. 옆에 이제 창문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점막을 들어 올려서 여기에 뼈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은 임상가의 능력에 따라서,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날로 그냥 위에서 한 개짜리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수압 거상을 한 겁니다. 코 속의 점막이 워낙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수압 거상으로 이제 물의 수압으로 올리는 거예요. 기구 조작을 하는 순간 점막이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풍선처럼 물로 쭉 쏘게 되면 이게 물풍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자리에 이제 뼈 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바로 이렇게 식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력이 잘 나오더라도 뼈 자체가 이걸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게 위쪽밖에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속에다가 이제 나사로 해서 이제 속에 묻어두는 걸 훨씬 좋고, 그거를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고 나면 임플란트를 식립해놓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치아들 이제 신경치료하고 이쪽 치아 크라운을 갖다가 먼저 치료를 해도 되는 거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예후가 약간 불분명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3개월 기다리고 임플란트가 이제 뼈랑 달라붙었고 여기도 이제 뼈가 잘 성숙이 됐을 때 여기 이제 고정력을 이제 측정을 해서 30N 이상의, 아니면 ISQ가 이제 보통은 70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저희가 본을 뜨거든요. 본을 뜨면서 같이 크라운도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뿌리 끝에 염증이 많이 벌써 치유가 된 거를 알 수가 있고, 환자분이 이미 건드렸을 때나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치아 오래 쓸 수 있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해드린 거고, 여기도 이제 그 어버트먼트가 이제 그 맞춤형 지대치예요. 맞춤형. 그러니까 기성품을 쓸 수도 있겠지만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하면 아무래도 음식물이 덜 끼게끔, 그리고 각각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잇몸 높이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크라운이 예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이거죠. 임플란트고 각각의 치아를 따로따로 씌워줬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걸 갖다가 묶어서 자꾸 하게 되면은 자기의 치아가 흔들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묶지 않아요. 왜냐면은 묶는 경우는 정말 음식물이 너무 많이 껴서 음식물이 끼는 걸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묶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줘야
이제 환자분이 음식물이 끼더라도 치실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4개를 다 따로따로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심미적으로 완성이 된 거고, 지금 여기 따로 그리고 치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임플란트 따로. 임플란트 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물이, 임플란트 하면 당연히 끼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라고 하는 치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치과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도 얼마든지 음식물이 끼지 않게끔 해드릴 수 있고, 음식물이 아예 안 낀다는 게 아니고 다른 치아처럼 비슷하게 끼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주는 게 치과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처음에 이제 브릿지가 오래된 케이스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예쁘게 좀 더 심미적으로 개선을 시켜 드린 거고, 음식도 잘 씹히시고 심미적으로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환자분은 매우 만족하셨고, 또 브릿지를 할 뻔했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중간에 하고 따로따로 씌워놨기 때문에 브릿지를 4개를 다시 했으면은 이 치아 중간 치아가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아프면 4개를 또 같이 뜯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치아가 만약에 아프다고 해도 그냥 따로 이 치아만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셨고요. 계속 저희랑 정기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를 보면 이렇게 상악동이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뭐 이 환자분은 코로날 접근법으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여기에 뼈 이식을 해놓으면 이렇게 뼈가 또 잘 우리의 몸에 뼈가 만들어져요. 이게 인체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난이도가 있는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도 치과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그만한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죠. 여기 이제 뼈가 잔뜩 이식이 되어 있고 임플란트도 잘 마무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 상악동이 정말 거상술이 너무 많은 치과의사들이 하고 있지만 이걸 하다가 정말 축농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난이도가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를 잘 만나셔서 잘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브릿지를 교체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브릿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무리해서 하는 건 안 좋지만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잘 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